한겨울밤 명동 한복판.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는 가운데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서진우, 42살. 대형 제약회사 라이프메드의 전무이사. 진우 씨 결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혼녀 한예린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중요한 시기라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예린이 택시를 타고 떠난 뒤 진우는 혼자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새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울면서 달려왔어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눈더미 속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달려가 얼굴에 눈을 털어냈습니다. 유나, 8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아내. 이유나. 그녀가 지금 눈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엄마, 또 피나요. 유나의 입가에서 붉은 핏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새 아이가 진우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괜찮아요? 7, 8살쯤 되어 보이는 새쌍둥이. 아까 레스토랑에서 아이는 힘들 것 같아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눈앞에 새 아이를 보니 그 말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괜찮을 거야. 함께 갈게. 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보호자 서명해 주세요. 진우는 펜을 잡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8년 전 그는 유나의 사망신고서에 서명했었죠. 법적으로 유나는 이미 죽은 사람. 내가 유나를 죽였구나.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새 아이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너희 이름이 뭐니? 서하율이요. 서하윤이요. 서하은이요. 서씨. 진우의 성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성은 아빠 성이라고 했어요. 진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였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유나야.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 지쳐 보이는 눈빛. 미안해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을 부탁해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을 8년간 기다렸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 당신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계획했다는 거야? 유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는 비서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8년 전 이유나의 교통사고 기록. 전부 다시 조사해. 복도에서 새 아이의 왼손을 보았습니다. 약지 아래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점. 진우는 자신의 왼손을 들었어요. 화상 흉터가 있는 바로 그 자리. 아이들의 점과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설마 회사, 권력, 약혼녀. 8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아이들을 병원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죽과 빵, 우유. 아이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먹다가 이내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엄마랑 어디서 살았니? 하율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저기요. 집이 없어요. 지하철역이랑 찜질방이랑. 엄마는 맨날 아팠어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자꾸 찾아와서 엄마가 우리 데리고 도망 다녔어요.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8년 동안 유나가 새 아이를 데리고 노숙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신고로 방임, 학대 의심.
이틀 안에 적법한 보호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틀, 48시간, 유전자 검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연이 도착했습니다. 8년 전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 이유나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도 샘플 출처가 불명확, 조작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8년간 11번 이사, 고시원 쪽방, 수입 없이 큰돈이 빠져나간 흔적, 의료비로 추정됩니다. 유나가 깨어났습니다. 제발, 아이들만 부탁해요. 저는 이제 얼마 못 가요. 머리에 종양이 있어요. 말기예요. 독성 물질에 노출된 것 같아요. 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료를 해야지. 소용없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유나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제가 8년 동안 써온 거예요. 빼곡한 손글씨, 곳곳에 핏방울 자국, 두통 심화, 왼쪽 시야 흐림, 토열 시작, 경련 증상. 아이들 때문에 버텨야 해. 피 토하면서도 기록한 거야? 법의학자였으니까요. 기록해야 했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봐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핏방울. 어떤 페이지는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진우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8년 동안 무엇과 싸워왔는지. 하지만 시간은 48시간뿐.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절벽 끝이었습니다. 사흘째,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종양이 독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보호자실에서 아이들이 중얼거렸습니다. 37, 127, 37.4. 엄마가 가르쳐 준 거요. 맨날 외우래요. 하윤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37.1274, 127.0451, 37.5892, 127.3641. 도연이 노트북에 입력했습니다. 이거 GPS 좌표 아닙니까? 첫 번째 좌표, 경기도 가평입니다. 진우의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별장, 나머지 좌표들, 라이프메드 본사, 어머니 집, 재단 건물, 모두 차미란과 관련된 장소들이었습니다. 이게 내 어머니야. 유나를 쫓아다닌 게 8년 전. 가평 별장. 차미란이 진우와 유나의 결혼식 사진을 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유나의 얼굴부터 타들어갔어요. 사라져야 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회장님, 저 차미란입니다. 말씀하셨던 무속인 정보 좀 주시겠어요? 아, 그건 며느리가 문제라고 하셨죠? 네. 평범한 집안 출신인데 결혼하자마자 회사 지분 이야기를. 조 회장님 조카딸 예린이가 전무자리 받으려면 그 여자부터 정리해야죠. 알겠습니다. 무당 선생 소개해드리죠. 점 하나 잘못 봐주면 인생 바뀌는 거 아시죠? 대신 라이프메드 신약 승인 건 식약처에 잘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 조 회장 라인이랑 합병 협상도 원활하게. 차미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장에 빠르게 썼어요. 조 회장 라인 합병 위에 유나 제거 필수. 예린 후계자 만들기 마이너스 단계별 실행. 점술, 가문, 모두 핑계. 진짜는 회사 지분과 후계 구도. 수백억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현재 밤 10시 진우는 가평 별장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벽 한쪽 가득 유나의 사진들, 추적 기록, 약병들.
영수증 독극물 구매 마이너스 참이란. 반쯤 탄 결혼식 사진. 참이란에 잡힐 메모. 조 회장 라인 합병 위에 윤아 제거 필수. 예린 후계자 만들기 마이너스 단계별 실행. 아이들은 살리되 정상적 생활 불가하게 할 것.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점술, 가문, 모두 거짓말. 진짜는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새벽. 진우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탐정 용역 계약서, 추적 대상 이윤아, 계약 기간 8년, 계약자 참이란. 아이들의 생존은 보장하되 정상적 생활은 불가능하게 할 것. 어머니는 새쌍둥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녀들을. 그런데도 8년 동안 거리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왜? 대체 왜? 진우는 증거를 도연에게 전송하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한강변 고급 주택가. 거실에서 참이란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진우는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참이란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의아함, 당혹감, 그 다음엔 차갑게 굳어진 얼굴. 침묵. 그래, 내가 했다. 왜요? 회사를 지키려고. 너를 지키려고. 그 여자 결혼하자마자 회사 지분 이야기를 꺼냈어. 평범한 집안 출신이 라이프매드를 노리면 안 되지. 그 여자가 사라지면 예린이가 들어오고 조 회장 라인과 합병되면 우리 회사는 업계 1위야. 수백억 규모의 거래야. 그럼 아이들은요? DNA 검사하면 네 자식인 게 탄로나니까 못 죽였어. 대신 거리에 내몰았지. 사생아 취급받을 애들, 우리 집안에 발붙이지 못하게.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야. 현실을 본 거야. 재벌가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면 끝이야.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사회 소집합니다. 횡령, 사문서 위조, 살인 미수, 업무상 배임. 전부 고발하겠습니다. 참이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감히. 경찰 조사 받으실 준비하세요. 진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 참이란이 찻잔을 벽에 던진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울다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 소집해. 오늘 당장. 오전 9시 병원. 윤아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8년 전 그날 브레이크가 조작됐어요. 깨어나니 창고. 남자들이 주사를 놨어요. 몸이 점점 이상해졌죠. 임신 확인하러 병원에 갔는데 어머님을 봤어요. 제 진료 기록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알았어요. 이 모든 게 어머님이 한 거라는 걸.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도망쳤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키려고.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당신도. 진우는 윤아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이사회 준비 완료됐습니다. 진우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꺼냈어요. 친자 확률 99.99%. 하율, 하윤, 하은. 전부 내 딸이야. 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전 10시 라이프매드 이사회실. 진우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가평 별장 지하실 사진이 떴습니다. 등기이사 참이란 씨는 회사 합병을 위해 8년간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독극물 투여, 사문서 위조, 살인 미수, 업무상 배임, 독극물 영수증, 계약서, 통화기록, 계좌 이체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피해자는 제 전처이자 제 세 딸의 어머니입니다. 차 이사는 조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식약처 승인을 돕기로 했습니다. 표결 12명 중 11명 찬성. 오늘부로 참이란 씨는
라이프메드와 무관한 사람입니다. 차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야, 나는 너를 나가주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 진우가 새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너희 진짜 아빠야. 하율이 금속 조각을 꺼냈어요. 하윤, 하은도. 새 조각을 맞추자 TRUTH가 완성됐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언젠가 이걸로 진짜 아빠 찾을 수 있다고.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나의 병실. 담당 의사가 낡은 공책들을 보았습니다. 환자분이 8년간 작성한 자가 임상일지. 놀라운 기록입니다. 증상 변화 패턴이 정확하면 종양 성장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술 성공률을 6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진우가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살 수 있어. 다음 날 약혼녀 예린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도왔어요. 하지만 증거를 모았어요. 여사님이 저한테 시킨 것들, 동거래, 녹음 파일, 조 회장님과 통화한 녹음도 있어요. 진우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지시 문자들. 왜 이걸? 죗값을 치르고 싶어서요. 유나 씨가 살았으면 아이들한테 엄마를 돌려주세요. 진우는 검찰청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곧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 날짜 잡혔습니다. 모레 오전 8시. 8년 임상일지 덕분입니다. 수술 전날 밤 차미란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이 여자 때문에 나를 버릴 거야? 회사까지? 조 회장 라인 합병 무산됐어. 수백억 날렸다고. 유나가 일어나 차미란 앞에 섰습니다. 저주받은 건 제 아이들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이려 한 어머님이세요. 이 여자가. 진우가 막아섰어요. 그만하세요. 내일 유나 수술 받아요. 그리고 살아날 거예요. 경찰도 곧 옵니다. 구속영장 나왔어요.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차미란 씨 살인 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형사들이 차미란을 데려갔습니다. 유나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을 리가. 내 어머니인데. 창밖으로 눈이 내렸지만 이번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앞. 유나 잘 다녀올게. 새아이가 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진우도 무릎을 꿇었어요. 수술 중. 복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1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환자분의 8년 임상일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환자분이 스스로를 살리신 겁니다. 새 아이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우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정말요? 진우는 새 딸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해냈어. 복도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긴 겨울밤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이었습니다. 석 달 후, 봄, 한강변 대저택 정원. 벚꽃 아래에서 새 아이가 뛰어놀았습니다. 유나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 머리카락도 많이 자랐습니다. 엄마, 같이 놀아요. 엄마는 아직 많이 뛰면 안 돼. 여기서 볼게. 진우가 나와 유나 옆에 앉았어요. 오늘 검사 결과. 완전 관해야. 종양 재발 없대.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응.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시더라. 내가 만든 기적이야. 우리 모두가 만든 거예요. 하율, 하윤, 하은이 꽃잎을 가져왔어요.
유나가 하은이의 왼손을 들었습니다. 약지 아래 초승달점. 언니, 아빠도 와봐. 진우가 왼손을 내밀었어요. 화상 흉터. 5손이 겹쳐졌습니다. 모두 왼손 약지 아래 같은 자리의 표시. 이건 우리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야. 8년 동안 떨어져 있어도 이 표시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맞아. 이게 아니었으면 아빠가 너희를 못 찾았을 거야. 새 아이가 울었어요. 그럼 이거 정말 특별한 거네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거야. 이제 우리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5가족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어요. 진우는 유나의 왼손을 들었습니다. 약지 아래의 점, 자신의 흉터와 나란히. 이게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8년이 지나도 운명이었나 봐요. 아니, 운명이 아니라 기적이야. 내가 만든 기적. 2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왼손 약지 아래 그들을 이어준 표시. 운명의 증거이자 사랑의 표식이었습니다. 1년 후, 가평 진실아동센터 개관식. 진우와 유나 셋 딸이 테이프를 끊었어요. 진실의료재단 설립. 제 아내의 8년 임상일지를 의학계에 기증했습니다. 참일한 재판 결과 징역 5년, 집행유예 3년. 한강 변집. 5가족의 저녁 식탁. 사랑해, 우리 딸들. 우리도 사랑해요, 아빠. 차 안. 진우와 유나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긴 겨울밤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것은 함께하는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봄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나요?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